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래픽 툴이라고 할 수 있는 포토샵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우선 포토샵과 쌍벽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픽 툴 일러스트가 있죠.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포토샵은 레스터 이미지라는 걸 써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이미지라는 걸 써요. 이게 뭐냐면 레스터는 비트맵이라고 쉽게 얘기도 해요. 옛날에는 비트맵이라고 그냥 구분을 했었는데 요즘은 레스터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쓰더라고요. 어쨌든 거의 같은 용어처럼 쓰이는데, 요 레스터, 비트맵 이런 건 뭐냐면 이 픽셀들로 이루어진 이미지들은 다 레스터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 다 나오죠. 요렇게. 그 다음에 벡터 이미지는 뭐냐면 점과 점 사이를 어떠한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이어주는가. 그 다음에 그 점과 그 점 사이들을 또 이어버리면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이으면 어떤 형태가 된다. 이런 식의 수학적 계산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벡터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면서도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미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지금 원이 있어요. 이거 포토샵에서 그린 원이고, 요건 일러스트에서 그린 원이에요. 한번 확대를 해보면, 포토샵에서 확대를 해보면 요 라인이 이렇게 비트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보이죠. 근데 일러스트는 아무리 확대를 해도 그냥 깔끔하게 나오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좌표의 컬러 값으로 이미지를 구성하는 반면에,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 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과 그 점과 점을 이어주는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이 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늘려도 줄여도 전혀 이미지 깨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를 만약에 이렇게 줄였어요. 그 다음에 다시 늘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라인이 아까랑 확연히 차이가 나죠. 아까 이렇게 깔끔하게 됐던 원이 이렇게 라인이 흐트러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기 변형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거는 지금 원시적인 방법으로 설명한 거고, 요걸 갖다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급 개체로 변환을 해주면 요런 현상은 요즘은 안 생기는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크기 변화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것이냐, 리얼하게, 요게 이제 비트맵이죠. 레스터 이미지. 아니면 요렇게 심플 명확하게 이미지를 구현을 해줄 것이냐, 이 차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는 포토샵뿐만 아니라 뭐 영상, 뭐 사진, 디지털 사진, 거의 리얼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모든 매체에서 다 쓰는 방법이 레스터 이미지고, 그 다음에 요런 일러스트에서 쓰는 벡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픽토그램, 로고, 상표 같은 거 만드는 로고 있죠? 그런 로고, 그 다음에 심지어 폰트도 크게 쓰나 작게 쓰나 안 깨지죠? 그런 폰트도 이런 벡터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플래시 영상,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벡터 이미지의 쓰임새죠. 대략 차이점을 어느 정도 알겠죠? 요 두 가지 방법은 다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포토샵 일러스트를 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물론 포토샵에서 벡터 이미지를 쓰기도 하고 일러스트에서 비트맵 이미지를 쓰기도 해요. 근데 조금 쓰임새가 좀 달라요. 이건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이번에는 포토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일러스트를 하게 될 텐데 두 개 다 작업을 한번 해보면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포토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편차가 있을 거예요. 포토샵에 대해서 많이 해본 사람도 있고 처음 해보는 사람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거는 다 설명을 할 테니까 만약에 내용을 알고 있으면 스킵하고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작업하는 부분서부터 보면 되겠죠.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자, 그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해볼게요. 일단 이미지를 아무거나 하나 꺼내놓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의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을 처음 해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많으니까 뭔가 툴도 많고 여기 메뉴도 많고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설명한 것만 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하세요. 나중에 구체적인 거는 더 디테일한 거는 작업을 하다 보면 계속 알게 되니까 처음서부터 모든 툴과 모든 메뉴를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아주 기본적인 지금 설명하는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지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게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고 구체적인 작업을 하면서 하나씩 툴도 하나씩 더 더해가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메뉴도 하나씩 작업을 하면서 하나씩 더 알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툴 학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재밌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어떤 걸 표현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고 뭐 또 다른 무언가를 표현하려면 또 저걸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는 방법으로 툴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포토샵뿐만 아니라 다른 그래픽 툴들도 가장 기본적인 거를 먼저 알고 그거를 해보면서 더 필요한 것들을 막 찾아 나가면서 익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재밌는 방법이에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포토샵의 기본적인 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이미지를 열었을 때 보통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모드예요. 이 모드에 보면 뭐 몇 가지 이런 옵션들이 있죠. 요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RGB, CMYK, 랩 컬러, 뭐 다중 채널, 뭐 인덱스 컬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RGB 하면은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웠던 이거죠. 요거 알죠? 기억이 나죠? 레드, 그린, 블루. 그러면 요 사이가 뭐가 되죠? 화이트. 요 레드, 그린, 블루 요 세 가지 색깔의 조합으로 세상의 모든 색을 만들 수 있다. 요런 게 이제 RGB 컬러예요. 빛의 삼원소라고 보통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요거가 나왔으면은 알게 되는 게 또 하나 동시에 나오는 게 있죠. 색의 삼원소. 그건 뭐예요? 샤이안, 마젠타, 옐로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 가운데가 뭐가 되죠? 이론상으로는 블랙인데 거의 똥색 되죠. 그래서 원래 블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뭐 C, M, Y까지는 됐는데 여기 블랙이 B가 여기 블루에서 먼저 써버려서 여기는 K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K. 그래서 대표적으로 컬러 구현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RGB와 CMYK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색을 만들면 RGB 컬러인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쓰는 물감 이런 걸로 색을 만들면 CMYK인 거죠. 그래서 모든 광학 제품에서 쓰는 뭐 사진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니터에서 색을 구현할 때 이런 데에 쓰는 모든 색은 RGB 컬러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인쇄물 있죠. 교과서나 뭐 책이나 신문이나 뭐 이런 거에 인쇄물에서 쓰는 컬러는 이 CMYK로 구현을 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찍은 거는 찍어서 가져온 이미지들은 대부분 RGB 컬러일 거예요. 근데 옛날 필름 같은 경우에는 필름을 찍어서
드럼 스캔 같은 걸 하게 되면 CMYK로 드럼 스캔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그 필름으로 찍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미지가 거의 RGB로 들어오긴 하지만 가끔 옛날 이미지, 어디서 구해온 옛날 이미지가 CMYK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랑 변환을 해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이런 모니터 같은 데서, 그 다음에 프로젝션 뭐 이런 거에서 볼 때는 다 RGB 컬러니까 전혀 변환할 일이 없지만 인쇄물을 직접 만들 때는 CMYK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프린트를 보더라도 CMYK로 돼 있잖아요. 그 컬러 잉크 바꿔줄 때. 근데 그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RGB 컬러로 CMYK로 바꿔서 프린트를 해주는 거지만 우리 인쇄물을 진짜 인쇄소에서 인쇄물을 만들 땐 CMYK로 바꿔줘야 돼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책 만들기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변화만 봅시다. 그래서 CMYK를 눌러주면 이런 경고창이 뜨는데, 요거는 이 RGB에서 CMYK로 바꿔주는 법칙이 몇 가지가 쭉 있는데, 뭐 수십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요걸로 법칙으로 돼서 CMYK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재팬 컬러로. 그래서 요걸로 하겠다 확인 눌러주면 CMYK로 바뀌는데, 우리 모니터 상에서는 바뀌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표시에는 지금 보면 RGB에서 CMYK로 바꿔주면 이렇게 CMYK로 바뀌었다고 여기 이쯤에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인덱스 컬러 같은 경우에는 RGB 컬러를 조금 단순화시킨 거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건 일단 변화시키고 설명을 해줄게요. 변화를 시키면 지금 이런 기본적인 그 디폴트 값이 나와요. 일단 OK를 해주면 지금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렇게 이거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땐 별 차이가 없죠. 근데 확대를 해보면, 자, 이게 일반적인 RGB 값, 그 다음에 이게 인덱스 컬러예요. 더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됐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RGB 같은 경우에는 밀리언 컬러예요. 색을 구현할 수 있는 게. 근데 인덱스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 밀리언 컬러 중에서 여기에서 꼭 필요한 색깔 256가지만 딱 골라서 쓴 거예요. 딱 256은 아니고 그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뭐 8가지로도 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색을 구현하는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의 색깔로 이미지를 구현하는 게 인덱스 컬러예요. 그래서 옛날에 인터넷이 엄청 느렸을 때는 인터넷에서 올라가는 거의 모든 컬러는 인덱스 컬러로 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근데 요즘도 인덱스 컬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쓰냐면 GIF, 짤 있죠, 짤. 동작 짤 하는 거. 짤이 인덱스 컬러를 써요. 그게 적은 용량의 그 이미지 몇 장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인덱스 컬러를 쓰긴 써요. GIF에서 여전히. 자, 근데 가끔 가다가 뭐 소스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불러왔는데, 이미지를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비활성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딱 보면 인덱스일 가능성이 가끔 있어요. 아니면 CMYK, RGB가 아니고. 그러면 작업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비활성화가 많이 생겨요. 이게 다 약간 여리게 되는 게 다 비활성화거든요. 작업을 할 수 없는. 이럴 때는 만약 이런 컬러를 가져왔으면은 인덱스 컬러로 바꿔주고 작업을 하면 그냥 작업이 돼요. 물론 그렇다고 컬러가 풍부해지진 않아요. 그냥 모드만 그렇게 바뀌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컬러도 있다. 그 다음에 회색 음영은 그냥 흑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쓰진 않지만 어쨌든. 그리고 랩 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쓰진 않지만, 지금 모니터, 여러분들이 보는 모니터랑 프로젝션을 쏘거나 다른 모니터로 보거나 TV로 보거나 그럼 색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색인데 이것도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 정확하게 구현이 되려면 요거를 구현하는 모니터를 써야 돼요. 그리고 다중 채널 같은 경우에 이 채널, 이게 하나하나가 채널이거든요. CMYK 하면은 4가지 채널로 되어 있는 거고, RGB 같은 경우에 3개의 채널로 되어 있는 건데, 다중 채널 같은 경우에는 요거
플러스 몇 개 채널을 더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금색, 은색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라고 보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는 다 포토샵에서는 RGB 컬러로 작업을 하는데 인쇄에 맡길 때는 CMYK 그 다음에 GIF를 할 때는 인덱스 컬러로 그건 자동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건 나중에 GIF도 우리가 만들어 볼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요 밑에 8비트, 16비트, 32비트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채널별 8비트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뭐냐면 요 채널별 R, G, B 채널별 8비트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8비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 디지털이라는 게 뭐예요? 0과 1로 돼 있잖아요. 그 8비트라는 건 뭐냐면 0부터 이진법으로 했을 때 0부터 1이 8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1이 8개로 되어 있는 채널별로 예를 들면 R이 0부터 1이 8개 이거를 10진법으로 바꾸면 0부터 255예요. 그러니까 얘가 경우의 수는 256까지가 되죠.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산수를 해보면 그래서 요 256 컬러 요게 3개가 모이면 256 레드, 그린 256 블루 256 이렇게 되는 거죠. 경우의 수가 이제 밀리언 컬러가 되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8비트로 돼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 16비트 있고 32비트 있죠. 요거는 뭐겠어요? 16비트는 0부터 1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 이렇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아까 8비트는 256까지의 경우에 쓰였는데 얘는 그거를 바꾸면 10진법으로 바꾸면 0부터 65,535인가? 맞을 거야 아마.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255였는데. 그러면 이 16비트로 구현하는 건 뭐예요? 10진법으로 표현하면 65,535의 3승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까 8비트에 비해서 굉장히 색이 많이 세분화됐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훨씬 더 리얼 컬러에 가까워진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 좀 고급 기종 DSLR 같은 경우에는 16비트로 찍혀요. 그리고 32비트는 1이 32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10진법으로 바꾸면 찾아보니까 43억 개 정도 되더라고요. 43억 개 정도의 경우에 쓰니까 요거의 3승이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리얼 컬러죠. 이거는 아직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DSLR 같은 경우에는 요즘 16비트가 많이 쓰여요. 점점.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은 16비트면 이게 용량이 엄청 크잖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 요즘 동영상 촬영이나 요즘 뭐 TV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10비트를 표현한다는 TV 광고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래도 10비트만 돼도 뭐 16비트까지는 아니더라도 8비트에 비해서 훨씬 더 컬러가 풍부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얼 컬러에 조금 더 가깝게 표현을 해준다 그런 뜻이겠죠. 자, 대략 알겠죠? 그래서 그 사진을 요즘 사진기로 찍으면 16비트로 들어올 때도 있고 8비트로 들어올 때도 있는데 근데 그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다 8비트로 처리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이미지를 가장 먼저 불러왔을 때 뭔가 조금 심상치가 않다 그러면 이 모드를 확인을 해서 혹시나 인덱스나 CMYK로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조정 부분이에요. 영문으로 어드저스트먼트라고 되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여기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미지 밝기 조정, 컨트라스트 조정, 색깔 조정하는 게 이 부분에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구획이 돼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요거 비슷해요. 쓰임새가 결과물이 비슷해요. 근데
지금 보면 구획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 많이 쓰고 어쩌다 쓰고 잘 안 쓰고 이거는 쓸 일 없고 거의 뭐 그렇게 대충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랑 아래랑 약간 비슷한 기능이 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위를 많이 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유혹의 이름들이 있죠. 자동 톤, 자동 대비, 자동 색상. 요거는 아주 일반적인 사진 같은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데 웬만하면 이거 잘못 쓰면 이미지가 망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는 웬만하면 쓰지 말고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점점 뭐 AI가 발달돼 가지고 기능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보통 명도 조절을 하죠. 그리고 노출도 있긴 있는데 요 노출은 요 이미지를 불러오기 전에 이미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레벨이나 곡선을 많이 쓰게 되는데 요 명도 대비랑 레벨이랑 비슷한데 웬만하면 레벨로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곡선이나 여기 색조랑 또 비슷한 기능인데 웬만하면 곡선으로 조절하는 게 좋아요. 일단 그래서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일단 레벨. 레벨은 기본적으로 명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기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어두운 쪽이 있고 여기 밝은 쪽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 센터예요. 이렇게 사진에서 얘기하면 18% 그레이가 되겠죠. 센터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밝은 쪽으로 가면 밝은 부분이 줄어들고 어두운 부분이 풍부해지니까 이미지는 어두워져요. 반대로 중간이 어두운 쪽으로 가면 밝은 부분이 풍부해지고 어두운 쪽은 좁아지니까 전반적으로 이미지는 밝아져요.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밝기 조정,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조정은 콘트라스트가 뭐예요? 블랙서부터 화이트까지의 범위가 압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이트부터 블랙까지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콘트라스트가 세지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해버리면 이렇게까지도 되죠. 이미지 조정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게 컨트라스트랑 명도 조절을 해주는 것이 레벨이에요. 보통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곡선 같은 경우에는 컬러 조정을 주로 해요. 이게 물론 RGB를 통합해서 조절을 해주면 그 레벨 조정이랑 비슷하긴 한데 여기 곡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RGB를 구분을 해서 컬러 조정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랑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파랑을 전반적으로 높여주면 이미지가 파래지죠. 전반적으로 낮춰주면 파란색의 보색인 노란색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녹색을 높여주면 녹색이 당연히 올라가고 녹색을 낮춰주면 녹색의 보색인 마젠타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빨강을 올려주면 당연히 빨강이 올라가는 거고 빨강을 낮춰주면 빨강의 보색인 샤이한 값이 올라가게 되죠. 그런 식으로 컬러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디테일한 거는 진짜 조정을 할 이미지 조정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RGB를 동시에 조절을 해줄 때는 명도 조절이 된다 그랬죠. 근데 보통 여기서 명도 조절을 해줄 때는 부분적으로 올려줄 때 예를 들면 자 여기 손가락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줘요. 여기 부분은 그대로 두고 클릭. 그럼 여기 하나 찍혔죠. 그 다음에 아주 어두운 부분도 그대로 주고 근데 여기 보면 여기쯤 점이 생겼죠. 여기쯤에는 전반적으로 명도를 올려주자. 좀 밝게 해주자. 이렇게 되면 여기 부분이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서 여기 부분만 좀 밝아졌죠. 지금 여기 부분을 다시 낮추면 여기 부분만 어두워지는 거죠. 부분적으로 명도 조절을 해줄 때는 요 통합해서 RGB를 쓰긴 하는데 보통 곡선에서는 컬러 조절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렇게 기본적으로 레벨, 곡선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명도 대비라는 게 있죠. 제일 먼저 있으니까 제일 많이 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명도
아까 했던 레벨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조절하면 명도 조절, 이렇게 해주면 컨트라스트 세지고 컨트라스트 약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하는 것보다는 레벨로 작업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거 쓰지 말고 레벨로. 그 다음에 컬러 조정은 요 곡선에서 했던 걸 갖다가 요 색상 균형이라는 거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빨강, 그 다음에 뭐 샤이한, 이렇게 마젠타, 녹색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노랑, 파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중경 영역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심플하게 만든 거고, 요것도 아까 명도 대비보다는 레벨로 하는 게 좋은 거고, 지금 색상 균형으로 색깔 조절하는 것보다는 곡선으로 섬세하게 조절을 해주는 것이 더 좋아요. 이미지. 예. 그래서 왜 섬세하게 해야 되냐고 한다면, 그때도 사진 수업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모든 포토샵에서 작업은 이미지 손상이라고 보면 돼요. 간단히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일단은 이런 콘트라스트를 조정을 했어요.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확인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레벨을 다시 보면 어때요? 이 중간중간이 다 선글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만큼 다 손생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컬러 정보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뭐 이 포토샵에서 이미지 조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미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촬영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일단은 두 가지만 일단 설명을 했어요. 레벨과 곡선. 그 다음에 여기 채도, 색도, 채도라는 게 또 있죠. 요건 뭐냐면, 색조는 색환 돌리는 거 알죠? 색환. 이렇게 색환.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걸 색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채도는 올리면 원색이 가깝게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채도를 낮추면 흑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밝기는 아까 명도랑 조금 다른 게, 여기에서 밝기는 그냥 플러스 화이트 플러스 블랙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버리면 그냥 화이트가 되고, 끝까지 내려버리면 그냥 블랙이 돼요. 그래서 아까 명도 조절하고 조금 달라요. 플러스 블랙 플러스 화이트,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채도 조절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약간 특이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활기라는 게 있죠. 요거 채도랑 조금 비슷한데, 이 활기는 뭐냐면, 채도도 여기 있긴 있죠. 활기는 뭐냐면, 채도는 전반적으로 올리고 전반적으로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활기는 아주 여기 보면 채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과한 채도가 되죠. 근데 활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라간 거는 그대로 두고 채도가 떨어진 부분만 채도를 올려줘요. 그래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활기를 올려주면 약간 촬영을 할 때 빛이 조금 덜 가서 조금 채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만 조금 채도를 올려줘서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조금 풍성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이 활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눈에 탁 띄지는 않아요. 근데 조정을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조금 변화가 보여요. 채도가 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도 채도 조절이 있으니까 채도를 떨어뜨리면 블랙, 화이트 앤 블랙, 그 다음에 채도를 높이면 아까 거기에서처럼 채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봐야 될 게 흑백이라는 게 있어요. 흑백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근데 아까 전에 이 활기나 채도에서 이렇게 해줘도 흑백이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흑백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쉽게 채도를 떨어뜨려주면 흑백이 되겠죠. 근데 떨어뜨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색으로만 구분이 되고 명도가 똑같은 경우에는 채도만 그냥 떨어뜨리면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흑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흑백을 해주면
컬러별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빨간 계열은 조금 더 어둡게, 노란 계열을 조금 더 밝게, 녹색 계열은 좀 이 정도. 그래서 구분이 좀 되게, 컬러만 구분되고 명도가 똑같은 이미지들을 구분을 하게. 그래서 DSLR로 촬영을 할 때 내가 웬만하면 흑백 모드로 찍지 말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래 흑백 필름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필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도가 같아서 컬러가 붙어 보이는 거를 컬러 필터들로 방지를 해서 찍게 되거든요. 근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동으로 어느 정도 이런 기능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컬러를 찍고 요 포토샵에서 이렇게 흑백으로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해요. 그래서 여기 흑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노란색을 조금 더 밝게 해주면은 이런 부분에 살죠. 빨간 부분을 어둡게 해주면 노란 부분하고 좀 부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흑백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포토 필터라는 게 있죠. 요 포토 필터는 우리가 촬영 수업할 때 색온도 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85, 81 그때 이 필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잠깐 나왔던 용어들이죠. 여기 보면 차갑게 해주기, 따뜻하게 해주기, 이런 식으로 필터를 낀 것처럼. 그렇다고 색온도를 잘못 맞춘 거를 얘가 완벽하게 보정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찍을 때부터 잘 찍어야 돼요. 이것도 살짝 색온도가 좀 엇나간 거를 갖다 보정해 주는 거는 아주 좋은데, 완전히 색온도, 뭐 예를 들면 텅스텐으로 찍어야 되는데 데일라이트로 찍었다, 뭐 이 정도로 차이 나는 거를 보정해 주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메뉴에서 알아야 되는 게 이미지 크기와 캔버스 크기예요. 요거는 뭐냐면 크기 조절을 하는 건데, 요 차이는 뭐냐면, 자, 이미지는 보통 픽셀로 돼 있기도 하고 뭐 센티미터로 돼 있는데, 이미지 조정은, 자, 예를 들면 얘를 400으로 줄였어요. 가로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들죠? 근데 캔버스 크기를 똑같이 픽셀로 얘를 400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여기 뭔가 경고가 떴죠? 이렇게 줄어들어요. 차이를 알겠죠? 이미지 크기는 전반적으로 이미지를 줄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캔버스 크기는 요 바탕을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롭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늘린다면, 다시 픽셀로, 만약에 늘린다면 높이를 뭐 2400 정도로 높였어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요 백그라운드 컬러 있죠? 여기 부분에 백그라운드 컬러 부분으로 그냥 확대돼요. 이것도 많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데, 어쨌든 요거 두 개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 회전 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당장 필요한 이미지 조절하는 거는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잠깐 봤고요. 물론 지금 작업하면서 다 다시 할 거니까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작업을 하면서 다시 익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툴들 있죠? 툴들도 일단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작업을 하면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맨 위에 있는 이 화살표는 이 이미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커서 갖다 대면 대략의 설명이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미지가 만약에 레이어가 구분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요런 게 화살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선택 도구인데, 그리고 요거 추가 옵션은 꾹 누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선택을 할 거냐, 원형으로 선택할 거냐. 보통 사각형으로 선택 많이 하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선택이 된다는 얘기는, 작업 영역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요 점점점점 선으로 되어 있을 때 작업 영역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요 작업 영역 안에 부분만 작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을 하나 찍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쭉 그으면 여기는 작업을 안 되고 여기 부분이 작업이 되죠. 이런 식으로. 요 선택 영역을 해주면 선택 영역 안에서만 작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선택 영역을 해주는 방법, 여기 원으로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있는데, 이 올가미 툴이라는 거는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는 게 올가미 툴인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이 올가미 툴은 웬만한 필력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찍기 힘드니까, 그래서 각으로 되어 있는 거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각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여기 올가미 툴 각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즘 많이 안 쓰는데 나름 요 라인을 조금 따라가줘요. 어느 정도는 따라가줘요. 이렇게 화이트 명확하게 되어 있는, 화이트와 이미지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이미지들은 잘 따라가줘요.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을 해주는 게 요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쩌다 쓸 일이 있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직 툴들이 있어요.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가장 원시적인 거고, 요게 좀 진보된 거, 요게 요즘 나온 거라서 요게 제일 요즘은 많이 써요. 자, 요건 뭐냐면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맨 아래 걸로 하면 화이트 부분만 잡아라 그러면 이렇게 화이트. 그 다음에 요거는 나름 이미지를 어느 정도 얘가 인식해서 잡아주는 거, 이렇게 인식해서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어느 부분만 딱 정하면 그 부분 안에서는 딱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 지금 부분만 선택을 해주죠. 요거는 인물 따거나 이럴 때 많이 쓰게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선택해주는, 작업 영역을 선택해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막 나중에 작업 영역으로 가서 꼭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커서를 가서 작업해야 될 때가 많아요. 작업을 실질적으로 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건 크롭 해주는 거, 잘라내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편집 툴에서 쓰는 건데, 포토샵에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건데, 요거는 편집 툴 하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인디자인 같은 편집 툴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 다음에 요건 스포이드는 색상 집어내는 거니까 이것도 필요할 때 다시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요거는 얼룩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 같은 거 지울 때, 예를 들면 십자가를 지우려면 클릭 해주면은 깔끔하게 없어지죠. 지운 게 아니에요. 티눈 같은 거 없앨 때 쓰는 거, 그거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요건 블러쉬 그냥 그릴 때 쓰는 거, 요거는 스탬프라 그래가지고 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복사해서 쓰는 거, 이게 스탬프. 그러니까 옛날에 요 라인들이 없었을 때는 다 스탬프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작업했던 거를 예를 쓱 그려주면 이전 게 막 나타나는 그런 툴이에요. 그 다음에 지우개 툴.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이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지우게 되면 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백그라운드 컬러가 나타나요. 지금 화이트니까 화이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페인트 도구, 글래디언트 도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색을 넣을 때 쓰는 거고, 그리고 요거 흐림 효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간 불러주거나 그럴 때 쓸 때,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번지게 하고 복화시 주는 것처럼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다치 보안 도구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카메라를 해본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하는데, 그냥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명도를 높이고 부분적으로 명도를 떨어뜨리고 뭐 그런 용도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펜툴, 이거는 이제 포토샵은 비트맵 이미지지만 벡터 이미지도 간간히 쓴다 그랬죠. 그 벡터 이미지를 위한 툴.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하얀 화살표는 요 벡터 이미지를 다루는 화살표고, 그 다음에 요건 도형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손바닥은 요 확대했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돋보기. Alt 누르면 마이너스. 이건 보통 단축키로 하니까 많이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컬러가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실제 지금 쓰고자 하는 색깔, 그 다음에 요거는 만약에 지우개 같은 거를 지웠을 때 백그라운드에 나타나는 색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선택 영역 정하고 마스킹하고 뭐 이럴 때 쓰는 거니까 그때 보면 되고. 자, 대략 툴은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좀 보면 그 다음에 툴을 선택을 하면 모든 옵션은 다 요 위쪽에 떠요. 이렇게 해도 여기 옵션, 이렇게 해도 요거 옵션, 이렇게 하면 또 요거의 옵션, 이런 식으로 스탬프하면 여기 옵션. 그래서 요 툴의 옵션은 요 위에 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메뉴의 내비게이터. 뭐 만약에 지금 보이는 창이 이 지금 화면과 다르다면 창에서 찾으면 돼요. 어도비 제품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에서 윈도우에서 뭔가 없다 그러면 여기 창에서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내비게이터 요거는 뭐 확대했을 때 이렇게 찾아다닐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색상 다루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속성창도 있고요. 요즘은 속성창이 점점 많이 쓰이게 되는데 요거는 작업하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조정은 아까 요거랑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작업하면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레이어. 작업을 할 때 이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레이어의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 설명할 때가 비대면으로 설명하기 힘드네.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손짓 발짓 하면은 금방 설명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잠깐 설명을 해주면, 예를 들면서 막 이미지를 이 색을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요 이미지와 이 이미지, 그러니까 요 원래 이미지 위에 새로운 이미지가 하나 들어갔다 라고 보면 돼요. 여기 눈가를 주면은 아랫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반만 보이게 한다, 반만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 자, 요게 요 반 해당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 그 체스파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포토샵에서. 자,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에 덮어진다. 그러면 레이어의 가장 윗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 요 레이어에서는 이 부분이 뚫렸기 때문에 아래 이미지가 보이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레이어가 작업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레이어도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채널은 지금 우리가 RGB 컬러니까 여기 빨강, 녹색, 파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 알파 채널이라는 게 하나 더 껴요. 그 다음에 패스는 나중에 선택 영역 만들고 할 때 필요한 거라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라인, 여기 있는 건 이제 히스토리, 작업 내용. 아까 뒤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지 컬러 그래프 해주는 거, 뭐 기타 등등은 뭐 블러시, 그 다음에 요거 텍스트 했을 때 글자체 같은 거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건 달라, 좌정렬, 우정렬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액션, 요거는 뭐냐면 자동으로 뭔가를 할 때, 똑같은 작업을 여러 번 할 때 요 액션을 써요. 우리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쓸 일이 생겨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 그리고 요 위에 메뉴에 대한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이 정리해서 올라간 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 별도의 메뉴도 있긴 있지만, 이 필터 같은 경우 뭔가 효과 주는 것들인데 요거는 작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요 위에 메뉴들은 작업하면서 다 설명이 될 거예요. 많이 쓰는 거 위주로. 그래서 일단은 요 기본적인 것만 알고 우리가 실제 작업을 하면서 포토샵을 익혀나가 봅시다.